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 에듀큐레이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스펙과 면접, 전형별 스펙과 면접 설명회 오늘은 두 번째로 연세대 활동 우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서연고의 주요 전형별로 봤을 때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설명에 비해서는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화면이 공유가 잘 되고 있으시고,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대부분 제 뭐 그 카톡이나 아니면 뭐 SNS나 이제 뭐 밴드 등을 통해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에 뭐 길게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어, 저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주 1회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이때 뒤에 설명을 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설명회들을 약간 지역이나 어떤 현장 설명회로서 또 약간 한 번 더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어떤 주제로 어디서 진행되는지는 좀 그때그때 이제 유동적인데 주 1회 설명회는 이제 고정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수요일입니다. 원래 수요일 저녁에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약간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기는 바람에 지역에서 좀 컨설팅 요청을 받아서 오늘 월요일에 부득이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설명회는 뭐 제가 벌써 2019년 정도부터 했으니까요. 19년, 20년, 20년부터 했으니까요. 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요 목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를 보겠습니다.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는 보는 이유는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 고등학교, 내 고등학교 1년, 2년 선배들의 입결이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입니다. 대학 어디가에 나오거나 입학 설명에 나오는 데이터는 우리 학교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갖다 쓰실 수가 없고요. 우리 학교 1년, 2년 선배들의 이제 입결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전형이 큰 변화 없이 연속성의 측면이 강하다면 조금 더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요. 변화의 측면이 있다면 그걸 좀 보정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 수가 4배수로 늘어난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뭐 별다른 변화가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전형에서 나오고 있는 서류와 면접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근데 이제 요 서류의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문사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면접이 중요해질 수 있겠죠. 그 얘기 할 거고요.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의 입결을 그대로 쓸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입니다. 다음 학벌 패턴과 사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패턴이 있고요. 대강 봤을 때 뭐 여길 가려면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동아리는 뭐를 했으면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사례에서 드러나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봤을 때 이제 역시 이제 오래된 논쟁거리 내신이냐 활동이냐 뭐 역시 연대는 내신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면접 얘기인데요. 이제 작년에 면접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고됐던 데 면접이 바뀌었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러면 실질 난이도와 체감 난이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최종 합격을 하려면 면접을 봐야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올해도 면접이 남아있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뭐 이런 얘기들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자, 네 번째는 이제 좀 크게 둘로 나눠서 그러면 당장 이제 예비 고3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좀 가장 당면한 과제냐 그리고 특히 이제 항상 따라다니는 그럼 연세대 활동 우수 전형은 일반고를 오라는 전형이냐 말라는 전형이냐 일반고는 그냥 교과로 해서 추천형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도 뭔가 나름대로 좀 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말씀 드릴 거고요. 다음에 중장기 계획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2나 고1이 되겠죠. 어떤 거에 좀 주의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수 교과와 성취도라고 하는 작년부터 이제 연세대가 좀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 40분, 30분에서 4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때그때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으로 뭐 DM 형태로 주셔도 되고요. 좀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좀 더 지켜지고 싶으시다면 아니면 뭐 그냥 어, 모두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셔도 어쨌든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형 연속성과 변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26년의 주요 예고 사항입니다. 지금 요 PPT는 작년도 연세대학교 입학 설명을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실제로 올해 입시안은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고 아직 계획안의 단계이고 확정은 이제 4월 말 5월 초 그 정도에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은 일단 학폭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폭은 당연히 없어야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주요 예고 사항으로서 이제 이런 전형들에서 기본자 지원 자격 자체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전형에서는 일단 감점 사유로 학폭이 반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활동수 전형에서 아마 올해 변화 중에 거의 유일한 그리고 제일 큰 변화를 보러러 가면 이걸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그 2단계 평가 대상 자수가 확대된다. 그래서 이제 활동 우수형의 인문 쪽하고, 그러니까 자연계는 사실 이미 확대가 됐죠. 확대가 되고, 국제형, 오늘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스라고 불리는 하스 ASD가는 요 전형도 확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요 국제형 같은 경우는 추합을 돌리고 돌리다가 다 못 채워서 결국 정시로 이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그런 일 없을 것 같고요. 활동 우수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이게 입학 설명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어쨌든 추합까지 보면 대충 다 붙어요. 최저 맞추고 어쨌든 뭐 면접까지 다 붙어요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그만큼 이제 3배수가 아니라 4배수로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바뀌는데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 이제 생활기록부 평가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서울대가 시작을 했고 고대가 받았고 이제 연대까지 넘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올해 또 지금 예비 고일들 입장에서는 지난 12월에 나왔던 서울대 입시안 때문에 또 약간 시끌시끌한데요. 거기는 이제 정시에서도 뭐 생기부를 40% 반영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휴문고가 미달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뭐 이렇게들 이제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현장 설명에 서 말씀드릴 경우 있는데 40% 된다고 해서 특정 고등학교 가고 안 가고 이유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하루랑 상관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요건 어쨌든 둘 다 그랬던 데고 역시 예능 계열인데 요것도 아마 대부분 정시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연대가 26년 예고사항 됐던 걸 모든 슬라이드 가지고 온 거니까요. 이 이상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비해 변화가 없고 연속성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대체로 오히려 작년보다 변화가 더 없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죠. 지금 활동 우수형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년에 그 1년 우리 선배들 25학년도 그 입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조금 여유 있게 작년 입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원을 하셔도 기본적으로 1단계 통과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최종학까지 가려면 작년 선배들의 입결을 준수하셔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전형 연습성과 변화 크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넘어가고요. 학벌 패턴과 어, 뭐 케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요 활동수 전형 같은 경우에 먼저 전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후의 면접입니다. 따라서 이 전형은 수시 납치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도 지원을 많이 하는 전형이고요. 그래서 수능 점수 보고 내가 연대 뭐 이과만큼 갈 점수 나왔다. 그럼 이제 안 보러 가는 거고 면접을 아니면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그럼 이제 가서 면접을 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경험하는 거는 재수하는 친구들이 약간 보험용으로 넣어놨다가 수능 되게 이제 구목까지 잘 나와서 뭐 메디컬이나 뭐 서울대 연대 간다고 하고 있다가 잘 안 나왔으니 먼저 보러 가는 경우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정상 주의하시점 뭐냐면 이제 11월 1단계 발표가 보통 한 그 수능 전에 나요. 수능 전에 나기 때문에 이제 뭐 약간 멘탈 케어를 걱정하는 친구들은 전형 쓰는데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수능이 11월 14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면접이 이틀이랑 사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수능인데 토요일에 이제 인문사회계열 면접이고 일요일에 이제 자연계열 면접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면접이 아직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말로 하는 건데 그게 뭐 준비를 해야 돼, 학원을 다녀야 돼 하시는데 그런 면접이 아니거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수능 후로 준비를 미뤄놨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수능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통 이 발표가 수능 있는 줄 월요일쯤 나는데
내일모레 수능인데 또 면접 준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면접 준비는 최소한 여름방학부터.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연대 화로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직육 면접도 볼 거고 아마 아니 뭐 고대도 궤적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접 준비는 여름방학부터 최소한. 그리고 정말 정말 안 한다고 치더라도 추석 특강 정도 원서 접수에 그때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때 갑자기 시작해서 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그냥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인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정상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자, 개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이건 작년 겁니다. 올해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획운영이 있다. 이거 계속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활동 우수형이 이제 가장 이제 메인 전형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에서 그 국제형은 이제 그 UIC의 하스, ASD, ISE라는 제한된 학과들만 뽑는 전형이고요. 뭐 기획운영이야 이제 뭐 여러 가지 쪽 농어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형들 이제 사회통합 전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늘 이 활동 우수형 623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인원이 이제 지금 그래도 한 3년이 지났으니까 괜찮은데 21학년도까지만 해도 이 전형이 거의 700명대 후반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3, 4년 전 얘기하시면서 특히 학교에서 야, 너 정도면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언제 들어간 친구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22학년도 이후 합격자들만 가지고 일단은 통계를 삼으셔야 할 겁니다. 자, 지원 자격, 뭐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고요. 그러니까 재수생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질문, 재수생은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현역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 같은 거 빼고는 이런 이제 뭐 뽑는 시험에서는 다른 조건 다 같은 거 진짜 어린 사람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여기 그 부분만 있는 것이고, 뭐 넌 재수를 했으니까 일단 제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생각하시고요. 네, 선발 방법은 이제 여기 작년 거기 때문에 이제 3배수와 4배수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요번에 4배수를 뽑는다는 거죠. 1단계에서 이제 요 서류 100%로 일단 서류 100% 뽑고 이제 2단계에서는 요 1단계 점수 60%와 40%의 이제 재심은 기반 면접을 한다. 그러니까 재심은 기반 면접 먼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단계별 선발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유의미한 최저라고 볼지는 의문인데요. 어쨌든 뭐 조금씩 달라진 인문계열 같은 경우 2합 4, 자연계열 2합 5, 자연계 7의학은 한 1등급이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어 3, 한국사 3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뭐 최저가 진입장벽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다만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이건 뒤에 그 고교 유형에서 나타나겠지만 이 어쨌든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과에서 영과고 친구들은 진입장벽을 좀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걔네는 이제 아예 수능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예를 들어 뭐 이제 같은 특목고라도 외고나 국제고에도 당연히 수능을 보는 걸 디폴트로 하는데 반해서 연가고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자연계 쪽이 상대적으로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추천형 활동 우수자 이걸 왜 비교하느냐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두 전형 중에서는 한 가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고민되는 게 뭐 일반고에서 내신이 한 1.567 정도 되는 친구들 뭐 의예과 좀 논외로 하고요. 거의 워낙 높으니까 1.567 정도 될 때 내가 그럼 화로를 쓸 것이냐 이 추천형을 쓸 것이냐 이 수출형은 완전 교과 전형이들 정말 숫자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들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작년 거 기준이고 어쨌든 고3 재학생만 쓸 수 있고요. 추천형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다 쓸 수 있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추천형은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작년부터 면접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과 정량 평가 100% 면접 폐지 그리고 이거는 면접까지 봐야 되는 전형들 서로 정성 평가. 그래서 이 두 전형은 완전히 다른 전형이고 실제로 연세대를 지원하실 때는 택 1을 해야만 합니다. 현역 고3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두 전형은 왼쪽은 가장 전형적인 교과 전형. 오른쪽은 매우 전형적인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 가능하고요. 뒤에서 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텐데 다만 뭐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과 전형 방금 보신 추천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간의 중복 지원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현역들 고3의 입장에서는 연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역 고3이라면
내신이 좋은 일반고라면 가능한 추천으로 와라라고 일단 그 사인을 주고 시그널은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요거는 좀 막아놨습니다. 그럼 중복전은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뭐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요 추천형과 종합전형만 태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 전형들은 다 쓸 수 있습니다. 해당만 된다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대를 보통 뭐 쓰려고 들면 4개까지 쓸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추천형이나 학종 하나 쓰고 국제형 쓰고 특기자 쓰고 논술 쓰고. 왜냐면 이제 요 기회균형이나 뭐 여기는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쓰려고 한다면 4개까지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 나뉘어서 뭐 추천형, 기획균형, 논술균형 쓰고 학종하로 국제, 특기자 국제인 논술균형. 그러니까 지금 예시 2번의 유형은 전사고나 이제 주로 문과 쪽 외국 국제고 친구들이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이고요. 오른쪽처럼은 이제 이거는 교과랑 활동부 동시 진행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졸업연도 제한에 대해서 졸업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항상 설명할 때마다 이제 제 설명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 표가 익숙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좀 예를 들어 연대 경영을 활동으로 전혀가려고 하면 내신 컷이 얼마나 돼요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에 따라서 이 내신 컷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연대가 이게 작년부터는 아예 공개를 안 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추합이 돌다 보니까 마지막 문 닫는 애들 내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는 내신 항상 어떤 식으로 공개를 했냐면 특정 숫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분포표로 좀 분류를 해왔었거든요. 이만큼 걸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 학생이 속한 어떤 그 고교 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 학교에서 연대 경영을 갈 만한 화로로 경영을 갈 만한 내신대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대학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약간 등급화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원칙적으로 이것은 3불 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오피셜 다큐멘트가 남아있지는 않다. 그럼 저희가 항상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제가 이렇게 이름이 명시된 A그룹 학교들이 이제 좋을 테니까 명시해놨지만 여기 없는 학교들이라면 이제 본인 고등학교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필요한 내신을 충족시켰는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학교 1년 선배 내신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대가 달라진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지원한 케이스, 패턴과 케이스라 그랬으니까 소재 모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그룹 1점대 중후반. 2그룹은 그냥 이제 생 일반고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1,800여 개 고등학교 중에서 절대 다수가 속해 있는 1,600개 정도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럼 그런 거 어떻게 나눠요? 그럼 1차 기준은 뭐다? 서울대 연평균, 서울대 수시 합격자 수. 계속 말씀드려요. 정시는 의미 없습니다. 정시는 학교 지분이 아니라 뭐 본인 지분이거나 아니면 뭐 N수생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시 합격자 수를 1차를 나누는 거고요. 기준은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려요. A는 30명 이상, B는 20명 이상, C는 10명 이상, D는 5명 이상, E는 4명 미만. 사실 뭐 한두 명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메디컬 실적이 나올 때에는 메디컬 실적으로 보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서울대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고등학교가 5명에서 10명 사이를 가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과 애들이 서울대를 잘 안 쓰고 뭐 이제 서울대 직윤 같은 거 조도 안 받고 표현이 그런데 의대로 가요. 뭐 아니 가톨릭 대처를 봐도 차라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서울대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경우 그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메디컬 실적 때문에 서울대 실적이 줄어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네, 한 등급 정도 보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제 왼쪽은 이 그룹 가장 이제 대부분의 일반고고요.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경제를 썼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그룹에서는 보통 1점 초중 정도잖아요. 1등 하려면 지금 받으려면 근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고 이제 연세대 화로 경제를 썼고 고려대 논술로 경영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연대를 이제 요 상경계열 가려면 교과로 가려면 그래도 한 1.34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쓸 수 없는 내신이었고 그랬던 거고
그럼 이제 요런 거 이렇게 쓴 걸 보면 이 친구는 뭐예요? 아, 그러면 얘가 저 수능으로 고대 이상 갈 자신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안 쓴 거겠죠. 일단 1차적으로. 두 번째, 고대도 이제 뭐예요? 학우를 안 쓰고 논술을 썼어. 아, 그럼 얘는 수능으로 고대 연대 이상을 충분히 생각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고대 학우를 썼다가 납치될 수 있잖아요. 또 고대 계적도 납치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놨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 친구는 A그룹.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학들이 예뻐하는 고등학교죠. 여기서 한 4점 초중반 정도 아이. 그러면 서울대 일반 종교, 연대 화로 통리, 계적 썼는데 일단 아무리 A그룹 학교라고 하더라도 서울대 일반 전형이 4점대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좀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어쨌든 3점대 후반이 돼도 난리가 나거든요. 보통 3점대 초반 정도 끊기니까 된 거고 서울대 일반은 지금 던져본 거고 근데 얘도 보면 수시 6가지도 안 쓰고 그리고 이제 내신이 상대적으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대까지만 쓴 걸 보면 수능이 꽤 잘 나왔던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인 것 같고 사실 연대 하루도 통합 디자인이 이제 생활과학대학에 있고 생활과학대학이 그 예전에 가정대라는 이제 약간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선호가 비선호 대학이 있긴 한데 그래도 4점대 초중이 갈기는 좀 어렵죠. 보통 그래도 한 뭐 3점 중반 정도에서 끊기는데 이제 좀 내신 좀 격차가 있어서 약간 이거는 한번 베팅을 해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처럼 육모, 구모 이제 1등급이 뜨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지원 패턴을 가져가는 일들이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전형 및 학과의 좀 비교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이제 약간 연세대 화로는 아니고 연세대 기균을 썼던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 어디가 덜 치열해, 더 치열한 사실은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판단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이 기균으로 썼을 때는 이제 제한 경쟁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기균 쪽이 가능하다면 기균 쪽을 쓰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친구 모두 일단은 오른쪽 연대가 안 됐군요. 왼쪽 친구는 이제 연대가 됐고 오른쪽 친구는 연대가 안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기준이 보통 일반 화로보다 확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친구들 내신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다시 문과 케이스인데 여기 D그룹에서 1점대 후반이었던 케이스고 A그룹 마찬가지 2점대 후반이었던 케이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런 화로 특기자 국제를 다 쓰는 경우들 지금 특기자 안 썼네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외고나 국제고에서 굉장히 보편화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줄 친 학교 이 친구들은 이제 밑줄 친 곳들이 안 됐습니다. 중국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서 내신이 D그룹 1점대 후반이고 A그룹 1점대 후반인데 그러면 1점대 후반이 훨씬 좋은 거 아니 하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자면 결국 비슷한 수준의 내신 숫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초중 같은 경우는 사실 연대 화로 정예를 쓰기는 어려웠죠. 네. 보시면 서울대 일반 전형 붙었는데 연대 화로 정예는 아예 1단계부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대 화로 정예는 당연히 서울대 정예 쓰는 친구들이 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 이게 연대라고 해서 서울대보다 뭔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쓴 거 봐서 이제 독일어 전공일 것 같죠? 예, 외고 독일어과 친구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점대 후반 정도에서 보통 한 요 A그룹에서 한 3점대 초반까지도 검은 계열은 활동 우수로 합격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의예과하고 IS에 줬었던 경우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그룹 1점대 초중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얘기로는 본인이 이제 약간 이과에서 2등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연대 화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가 이제 아예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다 1.0, 1.0 찍어서 이제 교과 전형한 경향도 있고 이 연대 화로에서 이제 가려는 친구들이 가장 피튀기는 경쟁들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3들 중에서는 명가고 친구들이 안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 재수를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수능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연대 최저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하루 같은 경우에는 재수해서 최저를 맞추는 연가고 애들도 꽤 쓴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하루에서 일반고 내지는 어쨌든 D그룹도 물론 뭐 완전 일반고 자사고 정도 있는데 A, B, C 그룹이 아닌 이상 뭔가 경쟁을 해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리학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뭐 한 중위권 혹은 뭐 중상위권 학과라고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다른 과들이 이제 그 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일단 안 됐고요. 반면에 이제 ISA는 되는 걸 좀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공계에 있어서 의대 빼고 이제 그 자연대나 공대 중에 어떤 평균적인 학과보다 ISD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내신을 좀 잡으실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근데 다만 ISL에 관련 경우에는 영어 내신도 들어갑니다. 이과라고 하더라도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중후반 가지고 하루 뚫기가 사실은 내신만 갖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1.5 이제 5, 6 정도 되는 친구들 5, 6, 7까지 요 5, 6, 7대가 좀 애매합니다. 교과를 쓰기에는 좀 불안하고 화로를 쓰기에는 보통 그냥 일반고라고 가정하면 그만큼 생기부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좀 컨설팅할 때도 고민스러운 그룹대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앞에는 이제 25학년도 케이스를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이건 24년 케이스인데 이건 제가 작년이나 다른 의대 설명회 때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할게요. 우선 그 왼쪽 친구는 연대 화로를 썼고 오른쪽 친구는 안 썼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럼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일단 얘는 왜 연대 화로 안 썼을까? 근데 1.0 나온 걸 보면 얘네가 이제 2그룹이겠죠? 가장 낮은 생일반고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로를 쓰기는 좀 생활기록부가 경쟁이 불안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일단 일차적인 오른쪽 친구 그래서 안 쓴 거죠. 화로를. 근데 얘는 그러면 모두 안 썼어요. 이제 네. 추천도 안 썼잖아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 추천은 Z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교가 좀 공부를 못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가 벌어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Z 점수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더라도 연대 의예과 교과는 거의 1.0이나 1.01 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컷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원 자체 안 했던 경우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제 가톨릭 대를 좀 썼을 것 같고요. 면접이 겹치는 왼쪽 친구는 이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내용을 사정을 아는 친구인데 또 ABC로 평가되는 과목 중에서 B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감점이 생깁니다. 근데 1.0끼리 승부하는 이제 연대 교과에서는 이제 그거가 좀 힘들다라고 봐서 이제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제 생기부를 좀 잘 관리한 편이니까 일반고 치고 하루로 지원했던 케이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건 역시 작년 케이스인데 연대화로 교육학과 간 친구 연대화로 사학과를 갔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올해부터 작년부터 좀 징조가 보였는데 올해부터 조금 더 이제 확신해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문과 최상위권은 확실히 코로나 이전 같지 않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의 풀 자체가 확실히 좀 이과 쪽으로 많이 잘하는 애들이 빠져나갔구나라고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예전보다는 이제 최상위권 갈 친구들이 한 단계씩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상학과는 좀 비인기학과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상대적으로 본인이 역사가 싫지 않다면 전략적으로 선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 이제 요거는 어떤 패턴과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 케이스들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면접 얘기 좀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 다른 설명에 보아는 좀 가장 좀 차별화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숨을 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접 유형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면접은 지금 현장 녹화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녹화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어디만 빼고 요 체육 문제 전형하고 특기자에서 의학과 빼고 현장 녹화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어, 그 이유는 시작은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2021학년도 면접도 시작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5년째 좀 유지하고 있는 5년째 계속한 이유는 채점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접을 이제 라이브로 하게 되면 그 주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그 면접 교수들이 벌을 서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뭔가 집중을 해야 되고 사실 안 그러지만 안 그러니까 논술에 그런 일이 생겼겠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원성이 높았는데 이걸 녹화 방식 진행하게 되면 녹화할 때는 사실은 대부분 이제 조교들만 있거든요. 양의 조교들 그리고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들의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수로록 몰아볼 수도 있고, 혹시 뭐 놓치면 다시 볼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선호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는 이제 이 면접을 2번 봅니다. 2번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현장 면접을 하는 거고, 다른 전형들은 모두 녹화 면접을 한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왜 면접을 2번 보느냐? 자, 하나는 다른 애가 똑같은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한번 보는 거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서류 기반 확인 면접, 소위 생기부 면접을 하기 때문에 2번 면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 녹화 면접 이런 식으로 태블릿 녹화 방식으로 해서 녹화 파일을 이제 같이 보는 방식으로 채점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면접 기출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3월 말이 되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0년이네요. 2015학년도 문제부터는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4년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25년 기출은 이제 3월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 공개가 안 됐었고요. 일단 24년 기출을 가지고 왔는데, 요 이제 활동 우수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문과 문제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자연계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문 쪽 인문 통합 계열 문제는 보통 이제 이런 텍스트 형태의 제시문 3개에 표 하나, 그다음에 질문 둘. 근데 이거를 8분 동안 답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타임 어택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면접에 필요한 뭐 독해력, 발표력, 뭐 정리 능력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테크니컬한 훈련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연대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을 8분 안에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화생지 내용이 나오는 물화생 내용 그런 면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5학년부터 바뀌어서 문과, 이과 상관없이 약간 통합형으로 그리고 이제 사탐과 과탐 내용이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면접이 바뀌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일단 기본 면접 이런 형태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뀐 면접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 의사소통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면접 형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예상하거나 느낀 체감 바로는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예상보다 쉬웠다. 근데 준비가 부족했던 친구들은 여전히 어려웠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를 잠깐 보시면 이거 이제 둘 다 올해 바뀐 유형 보고 친구들의 후기입니다. 저는 면접을 둘 다 잘 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서울대하고 연대 면접 본 친구예요. 연세대학교는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에 비해 시간이 타이트해서 타임 어택. 답변할 때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굉장히 횡설수설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시간은 충분했지만 수학 문제도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어서 이렇게 수학을 푸는 걸 보면은 좀 더 봐야겠네요. 거의 못 풀었고 사회지문 수학과 사회 풀었으면 이제 이거는 경영 계열이죠. 상경 쪽 6개 학과. 발문을 잘못 읽은 걸 면접실에 들어가 문제를 읽는 중에 알아차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연세된 녹화로 진행하는 반면 서울대 면접관들 표시 실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 완화되더니 지문형 문제가 높은 서울대 그날 합격이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보통 대다수 학생들과 좀 반대됩니다. 보통 연대가 면접관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좀 덜 긴장했다고 얘기하고요. 서울대는 앞에 면접관들이 있고 자꾸 추가 질문을 하니까 지금 부담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형태가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연세대학교는 시간이 여전히 타이트했다.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면접 기출 문제들에서는 종종 도표나 그래프 또는 까다로운 자료를 제시되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도표나 그래프들을 좀 음, 싫어하는 문과 애들이 있죠. 제가 응시한 이번 연세대학교 학생 면접에서는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서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글로 서술한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뭐 이런 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보다 제시문을 읽고 답변을 구성하니까 시간이 적게 걸려서 남는 시간 동안 문장들을 답변할 순서까지 꼼꼼하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답변한 다음에 넘버링을 하라 그러거든요. 본인 메모가 이제 그걸 보면서 라이브로 하다 보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고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문장, 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고 하는데 요즘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표나 그래프가 사라지니까 학생들의 이제 체감 난이도는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은 쉬울 수 있고 이 친구는 사실 이제 약간 수능이 되게 잘 나올 거라 생각해서 면접 준비를 하나도 안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틀 준비하고 왔는데 연대 면접은 서울대는 좀 더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고생했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올해 후기는 아니고요. 이제 작년 후기인데 뭐 비슷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8분밖에 안 되는 70분 내기고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 의예과 활동고 수련 면접이 가장 힘들었다.
수능 마치고 3회로 면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추합 23번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면접을 잘 못 볼 경우에는 면접 잘 못 볼 경우에는 결국 좋은 결과를 거두기 어렵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본대체 부분 보시면 연대는 준비 시간도 짧고 시간 내에 숙지하기 어려운 그래프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래프가 안 나오니 좀 달라질까요? 어쨌든 연대를 처음 준비할 때는 서울대 면접보다 좀 어려웠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지지문 길이는 고려대학교와 비슷한데 고려대학교가 이제 어, 좀 비슷하다고 얘기한 걸 보면은 아마 계열적합형을 봤던 것 같아요. 시간은 상물례수 짧았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힘들었던 학교 연세대학교 얘기 나와 있고요. 이것이 그래프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들 이제 후기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슬라이드는 24학년도 거고요. 이 후기 0번이 25학년도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간 부족을 좀 호소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면접은 제가 아무리 지금 강조를 드려도 그래도 일단 1단계가 돼야지 내지는 뭐 여름방학으로 던져놔야지 이제 어쨌든 3학 1학기 뭐 2학년 1학기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고3 입장에서 체크 포인트 특히 이제 일반고 써야 돼 말아야 돼 그 얘기들 좀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년 연수대 하루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잠깐 봐주세요. 자,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인기학과로 갈수록 인기학과일수록 내신보다는 이제 비교과 소위 활동의 적합성이 우선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천과 국제형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중복 지원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도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바로 고민하기보다는 약간 추천 국제형 이동할 가능성들도 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예요. 보통 연대를 3개 이상 4개 이상 쓰잖아요. 자, 아까 실제 학교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썼어.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이 컨설팅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제 국제형은 충분히 붙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써요? 화로는 상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3개를 다 붙어봐야 어차피 하나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특기자 전형은 어차피 뭐 문과면 UD고 이과면 LSBT밖에 못 쓰는 거고 국제형도 뭐 하스 ASD 아니면 ISE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거기는 학과 그게 뭐그 호불호가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선호도가. 근데 활동 우수는 소위 말해서 뭐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중이과학과가 나뉘기 때문에 이 전형들을 쓰는 친구들은 화로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씁니다. 어차피 연대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인기학과들은 오히려 좀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비인기학과들은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 요건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합을 노리는 지원이라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서울대는 뭐 사실 추합 보고 쓰는 거 아니지만 이제 그 연대나 고등학교 취업을 보고 쓰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인문사회가 어쨌든 1단계 합격자가 증가를 했다. 근데 이제 인기학과는 이제 그런 전형이 가능하지만 비인기학과는 위험하다. 왜? 비인기학과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어떤 애들이 들어옵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 힘든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표현이 연대 비인기학 붙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뭐 고대 인기학과를 갈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 서울대에 그럼 붙을까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노리는 지원은 그러니까 일단 1단계만 통과되고 보자. 그다음에 일단 취업을 노려보자는 지원은 인기학과는 괜찮은 전략이지만 비인기학과는 취업 자체가 안 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던 것처럼 화로를 상향 지원하고 UDR쓰는 보험으로 쓰는 지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UD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선배 말씀드렸는데 올해 취업이 거의 90, 100번 가까이 갔잖아요. 이게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65, 60번대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작년에 80번 갔고 올해 90번 갔거든요. 왜? 보험으로 쓰기 때문에. 쫙쫙 빠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래 놓고 연대 화로는 올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어떤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의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럼 어느 정도에 써야 되느냐? 그럼 지금 요건 이제 잠깐 문과 예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이제 A그룹 학교들 보통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수시로 30명 이상 가는 학교를 문과니까 뭐 저 메디컬은 상관없죠. 자, 그럼 대략 한 2점대 후반, 그러니까 중위권 그룹은 한 3점대 초반,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위권 학과들은 대략 한 3점대 중후까지도 한번 써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요도 4점대와 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들이 달라지는 것이고 가장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제 2그룹
같은 경우에는 1점대 후반, 사실 뭐 중후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중후반 정도. 요 학과들은 이제 2점대 안팎, 한 초 정도까지도 써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 정도 내신을 가지고 있고 상위권 학과는 당연히 활동이 굉장히 아이들 표현으로 빵빵해야 될 거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하위권 학과로 갈수록 꼭 이 학과에 맞는 활동들을 1학년 때 열심히 해온 애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뭐 이제 난 어쨌든 연대를 꼭 가야겠어 이럴 경우에는 과를 좀 조정해서 넣어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측이 보여드린 좀 데이터나 이런 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전형에서 고교 유형별 합격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고를 좀 보기로 했으니까 일반고에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일반고의 합격 비율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자, 지원은 유종 한 60% 정도가 되고요. 최초합은 34, 43, 24년 좀 늘었네요. 그죠? 그리고 등록은 뭐 등록 비율은 60% 정도 실제로 하게 되고 총 합격자로 수로 보게 되면은 이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일단 최초 합에서는 많이 밀리죠. 많이 밀리는데 어쨌든 추합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그 특목고나 전사고 친구들이 일차적으로 많이 붙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디로 아마 서울대나 아니면 뭐 다른 메디컬로 이동을 하겠죠. 그런 걸 케이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숫자를 이제 이 비율을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낮습니다. 제가 어쨌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풀로 파악하는 바로는 3분의 1 미만이에요.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요 비율이 이과로 가게 되면은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과고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과와 문과의 일반고 비율은 다르다. 활동우수 전형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활동호수에서 S점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신에 대해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되게 오해들이 많고 자꾸 다른 전형이 헷갈리시는데 활동 우수형은 성적 평가라기 때문에 Z 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쟁률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당연히 우수 내질 없고요, 그죠? 그리고 활동 우수형은 대충 한 10대 1 안팎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등록률 A4는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가 뭐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충원율을 보시면 이제 상대적으로는 제일 높은 편이긴 하죠. 이제 근데 그 얘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최초합을 했던 아이들이 서울대나 메디컬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옮겨갈 수 있어야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순차적으로 이동이 일어나죠. 얘네들이 빠져나가면 국제인지 쪽에 있던 아이들이 하루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동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영향력. 이게 이제 이거는 왜 나왔냐 하면 사실은 별로 관심들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 입시부터 그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 최저가 생기면 정말 내신이 뭐 6개월이 내려갈 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연대가 참고로 보여준 거죠. 화로에서 이제 소위 문과 2합사, 이과 2하고 그다음에 메디컬은 1인 과목 둘 이상 뭐 이런 최저들 그 최저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냐 봤더니 별로 생각보다는 별로 없죠. 제가 뭐 이상해지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거는 뭐 별 의미 없다고 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연대랑 같이 계속 이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고대 같은 경우에 4, 8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거의 절반 최저 충족이 보통 5,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맞추죠. 그런 것들을 좀 보셨을 때는 뭐 최저 때문에 그렇게 뭐 영향이 큰 최저는 아니다. 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디컬 계열 자체도 뭐 70% 이상 맞추죠. 그래서 최저가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다만 뭐만 역할한다.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영과고 현역들의 전체 진입장벽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과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높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희 학생부 종합 전형의 5가지 그 경쟁력 포인트, 모함 내신, 전공 관련 교과, 그다음에 연관 활동, 학술 역량, 기타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것들을 가지고 한번 본인의 경쟁력을 평가를 해보셔야겠죠. 실제로 제가 진단평가 오셔도 지금 예비 고3 친구들 뭐
한창 이제 12월과 1월 초에 제일 많이 봤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뜸하고 지금 이제 설계 컨설팅을 더 많이 하죠. 이 5가지에 의해서 5점 만점을 했을 때 어쨌든 제 기준으로 4.5 정도면 이제 최초 합을 하는 거고요. 4점 이상이면 추추추 추합으로까지 가는 거고 1단계 통과하는 얘기죠. 3.5 정도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밑에부터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1단계 통과 가능성 자체도 반반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고2와 고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수교과와 성취도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전형별로 타겟팅을 할 필요가 있다. 잠깐 봐주세요. 자, 전형별 타겟팅은 뭐냐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 뭐 우리가 이 전형으로 어떤 아이들을 이제 좀 유인을 해야 할 것인가, 들어오게 할 것인가 해서 일단 교과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방에 있는 일반고나 아니면 이제 특목 자사고지만 사실상 내신이 이렇게 좀 덜 치열한 학교에서 1등급 1극초에서 2극초 정도 아이들까지 제트점 적용하면 2극초도 이제 들어오는 내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서울대 지금 고대 추천과 경합하는 전형이고 하루는 뭐다 어떤 애들을 목표로 하는 거냐. 어쨌든 서울 수도권 일반고 2그룹 그다음에 특목 자사고 2등급 아이들 3점대가 되기는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제 요 전형은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과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간 애들은 대부분 서울대 일반 전형 붙는 거 빠져나간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보통 어떻게 돼요? 서울대는 약간 중위권 혹은 뭐 하위권 학과 플러스 연대는 인기학과를 쓰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들어온 애들이 근데 이제 연대를 나는 더 가고 싶긴 한데 연대 뒷면 되게 해피한데 하지만 UISD는 싫은 아이들이 보통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죠. 국제영어는 이제 어쨌든 조금 더 내신은 내려가죠. 좀 내려가고 뭐 지금 이 화로 국제 뭐 특히 다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선호도에 있어서는 조금 그룹이 다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화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일반고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이랑 좀 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제 꼭 하루만이 아니라 이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의할 때 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작년 연세대학 입학 설명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평가 기준이 뭐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서류 안 들어가고요. 자꾸 기타 서류 있던데요 하시는데 이거는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들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특기자 전형조차도 이제 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평가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자, 첫 번째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 뭐예요? 내신입니다. 전 과목 내신입니다. 뒤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학업 태도, 이제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죠. 하지만 학업 태도가 좋으면 다시 당연히 내신이 좋습니다. 지금 뭐 별도 항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요새 설명회와 특강을 통해 강조드리고 있는 탐구력, 소위 심화 탐구, 발표나 보고서 형태로 표현되는 이제 학생의 어떤 연구 역량, 그거, 요게 이제 학업 역량 쪽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이 사실 원래 되게 중요했었고, 원래 되게 중요했었고, 최근 한 3년 동안 많이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 건 요겁니다. 진로 역량. 그래서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창체 쪽에 들어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이건 뭐냐? 뒤에 나오겠지만, 공대 올 거예요. 그러면 물리 원, 투 다 들으세요. 물리원 등급 안 나올까봐 물리원 빼고 물리 2만 들은 애들은 안 돼요. 이겁니다. 근데 그럼 물리원 들었으면 되나요? 아니라 교과 성취도는 뭐예요? 근데 물리원 들었으면 등급도 잘 받으세요. 잘 받는 기준은 자신의 전공 내신보다 좋아야겠죠. 1차적인 기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어떤 항목으로 보느냐? 일단 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70%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 요거 30% 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연대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약간 불문율처럼 얘기하는 게 오히려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병에 비해서 내신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는 내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내신이 좀 타이트하게 잡힌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약간 좀 빡빡하다. 그 이유는 이제 요 표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학업적 발전 가능성을 70%나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서울대 일반은 이제 서울대는 뭐 퍼센테이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려대 궤적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업적 역량 외에 다른 요소들을 50%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탐구 역량 쪽을.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업을 70% 보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요 전형은 내신이 좀 더 타이트하게 암을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특히 이제 특목고나 전사고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은 1단계가 됐는데 연대학원은 1단계 조차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오늘 이제 1, 2학년들 되게 열심히 들으실 얘기들 교과에서 권장 과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냥 뒤가 되게 뻔한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공대 관련 물리 들으세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게 공대 중에서도 물리가 좀 덜 중요한 학과들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산업공학과 혹은 이제 AI학과 뭐 이런 데들은 인제 사실은 물리 베이스라기보다는 수학 베이스잖아요. 고런 데는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과목들을 잡아 놨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틀어라." 근데 뭐 이 과목들이 그렇게 특이하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기 상식적으로 지구 시스템학과 가려면 지구과학 1, 2는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그냥 약간 굉장히 상식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자꾸 이거를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꼼수를 부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비상식적일 수 있었겠죠, 지금까지는. 자, 그다음에 미의수 불이익이 있느냐 요거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가 미수 시 평가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개설해서 미수하지 않은 학생과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이설 못한 학생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학교에 있었으면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건가요? 들은 애들은 이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차피 내가 불이익 받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들으셔야 되는 거죠. 다음에 심화 과목, 일반고에서 전문 교과나 고급 심화 과목은 안 들어도 되느냐?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꼭 들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인제 이런 경우에 일반 고학생이 요런 걸 듣는다면 공동교육과 전문교과를 듣는다면 과목 위계에 맞게 이수하는지 계속 그 얘기예요. 어 이제 기존에 인제 9등급제에서 등급 나오던 1 과목들 뭐 물원, 화원을 피하고 물투, 화투 듣고 고급 물리 듣고 고급 화학 듣고 뭐 물리 실험 듣고 이러면 의심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이라 과목을 많이 이수해야 아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과목의 이수 여부나 교과 성적에 따라 일괄적인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기 버시라고 썼잖아요. 일괄적인 가중치를 안 두는데 그러면 뭐예요? 예, 선택적인 가중치는 둘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들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과도하게 들으면 안 되겠지만 눈에 띄게 약간 눈에 거슬릴 정도로 어쨌든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들은 아이들과 그걸 안 들은 아이들의 생활 기록은 당연히 차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고교 생활 중 진로가 변경된 게 감점인가요? 네. 이거는 사실은 2015년 이후에 계속 드린 말씀인데요. 뭐 진로 희망, 뭐 의학 계열 이런 거 제공 안 됩니다. 다만, 다만 보면 알죠. 얘가 어느 쪽으로 준비를 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보이면 보통 불리하다고 말씀들을 드리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되게 간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인제 이 재학생 기준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5학기치 생기부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메디컬 얘기 너무 많이 했뭐 경영이라고 치겠습니다. 경영학과에 오는데 얘는 이제 5 학기 동안 어쨌든 주요 과목이 아무래도 수학일 거고 문과지만 수학과 이제 사회 위주로 해서 뭔가 뭐 경제면 경제, 경영 쪽으로 맞춰서 쭉 빌드업을 해온 아이가 있고 얘는 1 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 가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정예를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 국제 정예 이런 게 보이다가 2 학년 1 학기부터 이제 경영 경제 쪽으로 쭉 넘어왔어요. 그러면 한쪽에는 이 똑같이 인제 그 경영학과랑 인기학과로 오는데 5 학기치 생기부가 이쪽으로 뭔가 돼 있는 거고 한 학기 얘는 3 학기치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해서 바뀌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3 학기치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단 양쪽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인제 거는 이러한 이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인기학과를 가려고 한다면 진로 변경이 없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 학생부에 기재된 진로 계열과 다른 계열을 지원하면 갑점되나요? 이제 이거는 저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사실 계열이 기재되신 뭐 과목별로 기재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이름을 이제 크로스 인제 여기서 저희 문과 침공을 할 경우에 아니면 이과 침공을 할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감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제 재작년부터는 학종에서도 이과 친구들이 문과 쪽 학과를 써서 합격하는 일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제한적이에요. 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통계학과가 서울대는 이과인데 연대는 또 그 응통이라 해서 문과 계열이거든요. 뭐 그런 학과들 아니면 뭐 경제학과들 아니면 심리학과들 요런 과들은 문과에서 좀 이과적인 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과들을 뭐 역사학과, 뭐 사학과, 정신과
뭐 이런 과를 들어왔을 때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 제가 아직도 이런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시 모집에서 학교생활 교과형 어떻게 반영하나요? 그러면 뭐죠?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우수 여기 있죠. 지원자가 이수한 모든 과목을 서류평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이 딱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옛날 계속 드리던 말씀. 모 외고에서 작년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야, 대학에서 전공어는 반만 본대. 그러니까 그 무슨 안 보는 것을 반만 보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고에서 전공어가 안 좋아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반만 본다, 안 본다. 다음. 이제 제가 일반고에서 특히 어떤 친구가 왔는데 내신이 23, 23, 23 이래요. 그래서 그냥 2점대 원래 중반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봤더니 2점대 후반이야. 왜 그런 거 보니까 기가가 6이에요. 그다음에 뭐 일본어인가? 아무튼 외국어 하나가 뭐 7이에요. 그래서 물어봐. 너 이거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그 선배들이 대학 갈 때 그 과목을 안 본다 그래서 주요 과목 본다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아니 그런 얘기 없죠. 주요 과목만 보는 건 요새 뭐 그것도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국영수 사과만 보는 건 주로 그렇게 과목의 수가 그러니까 어떤 과목 보고 안 보고가 걸리는 건 보통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고요. 대부분의 학종에서는 다 전 과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화되는 모든 과목의 내신은 다 챙기셔야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우선 그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실 동안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요거 스카이 전형별 스펙과 면접 연대화로 두 번째인데 연대화로 오늘 진행 2월 10일 월요일이죠. 원래 수요일에 하려고 했어요. 제가 좀 수요일에 좀 급하게 내려갈 일이 생겨서 설명 못할 것 같으면 땡겨서 했고요. 제가 3주차 온라인 설명회는 UIC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19일 저녁에 UIC에 대해서 이제 UD 설명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장 설명에 잡힌 게 바로 다음날 그 20일 저녁에는 또 스터디 브릭스에서 이제 UD 전반에 대한 UIC 전반에 대한 설명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별 스펙과 면접은 또 마지막 주에. 그래서 여기 보신 지금 생기부 웹이나 스카이 전형별 스펙과 면접, UIC 의대별은 이제 1, 2, 3, 4주차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몰드로 잡히는 거는 제가 현장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빠졌는데. 저 2월 16일에 영통에서도 설명회가 있네요. 그런 것들 어쨌든 다시 좀 안내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현장에 오시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설명회들은 이제 여기 제 밴드 애들이 다 안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단톡방 제가 보니까 벌써 단톡방이 6개 되더라고요. 뭐 여기저기로 좀 같이 제휴해서 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오늘 그런 곳을 통해서 들어오시지 않고 누군가에게 줌 링크를 전달받아 들어오셨다면 그 전달해 주신 분께 다시 좀 말씀하셔서 그 단톡방에 좀 초대를 받아서 들어와 계시면 이제 이런 정보들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뭐 한다 그런 거. 자, 몇 가지 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 시기에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게 진단 컨설팅과 설계 컨설팅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컨설팅은 지금 내 생기부와 내신으로 가려고 하는 플랜 A를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럼 거기를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플랜 B는 뭐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거고요. 설계 컨설팅은 일단 학종을 계속 가져간다는 전제에서 내가 다음 학기에는 무슨 학과를 1순위로 무슨 학과를 B순위로 잡아서 각 창체와 세특 쪽에 어떤 활동들을 가지고 아까 보셨던 탐구력을 보여줘야 할까를 미리 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걸 미리 정하고 가지 않으면 이제 계약하면 정신없거든요. 정신없거나 이제 막 하루 전날 대충 해서 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생활기록부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좀 미리 설계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체나 세특에서 뭐 독서라든지 다른 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한 대여섯 개 이상 확보해 가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수행평가가 유형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질문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직 수행평가랑 뭐 과제가 안 정해졌는데 이걸 미리 정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시는데, 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 학교에 해당 과목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계획서가 이제 학교 알림이 다 있어요. 그걸 토대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만에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 90% 그대로 나오고 설령 바뀐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윤리학 사상에서 쓰기로 했던 거, 뭐 경제에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막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건 학생 입장에서 요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2월 중에 늦어도 어쨌든 3월 내신 기간 3월 초까지 그 전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일절 특강 수행평가 방법론 요거는 제가 설날 때 네 군데서 했어요. 송도, 대치, 정통, 일산 거기서 했었는데 혹시 그때 놓친 분들 그 분들은 그 3월 3일 요 대체 휴일이죠. 대체 휴일에 강동 ICC 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들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상을 여기 있습니다. 휴머라칠 수행평가가 걱정스러운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 그러니까 주로 고1이에요. 보고서 발표 경험이 부족한 일반고 배정생, 그다음에 작년에 이 수행평가로 한번 고생해본 학생들. 그래서 요거는 수행평가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주제를 잡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법론 시간이니까 한 번만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현장 강의를 놓쳤거나 3월 3일도 예를 들어 뭐 나는 이쪽과 좀 멀어서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갖고 있거든요. 현장 강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저한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동영상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3일차 특강 보입 자소서인데요. 요건 다시 안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요런 식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연간 관리, 정기 관리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역시 한 세 가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일단 1년에 4번 보는 형태, 가장 느슨한 형태로 보는 거. 아까 보셨던 진단 설계 이게 반복되는 스타일.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수시로. 약간 이제 1년에 4번 갖고는 안 된다. 선생님하고 좀 계속 연결되거나 정기적으로 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B, 심한. 또 이제 C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약간 밀키트처럼 학생이 내야 될 보고서나 발표들을 약간 준 완성품들을 제공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죠. 이제 근데 저는 요거를 제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아서 만약에 C 형태를 원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과 연결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저 정기 관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이제 대면 이게 뭐 진단이 됐던 설계가 됐던 한번 컨설팅 진행 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학생하고 적어도 케미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은 일회성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오늘 이제 뭐 연세대학교 활동우수 전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또 이외에 입시와 관련된 다른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네,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놨고 저한테 일단 컨택하실 때는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전화 못 받을 때가 많으니까요. 고려대 계정 영상이요. 이거를 제가 아마 한 2달 정도 시차가 있으면 네,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또 너무 바로 올리면 이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시차를 가지고 제 밴드나 아니면 다른 쪽 카톡방 쪽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한번 돌릴 때까지 질문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이요.
네, 다른 질문들이 다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